앞으로는 우리가 가상과 현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이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요즘 아이언맨이라든지 저런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나오시면은 야 그거 컴퓨터 그래픽이야, 아니야 실제로 찍은 거야,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 거의 없죠. 왜냐하면 구별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저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홀로렌즈라고 하는 증강현실 안경이고요. 저 안경을 쓰면은 가상과 현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섞어준다고 해요. 자, 물론 실제로 써보시면은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5년,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실제 사람이야, 가짜야, 구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저 여성분, 컴퓨터 그래픽일까요? 실제 사람일까요? 사실 저 여성분은 머리는 그래픽이고요, 몸통은 실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디지털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여성분은 이제 인마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분위기가 독특하잖아요. 사람이 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면은 이런 이미지에 맞는 모델을 우리가 한번 섭외해보자, 찾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미지의 모델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저 여성분이 광고라든지 TV CF, 심지어 SK2 일본의 모델이 되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꽤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예인이 아니라 자신 회사에 꼭 맞는 모델 자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자연스러워질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실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AI가 뚝딱 만들어낸 가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막 조작을 하고 열심히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 AI가 사람의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입 없이. 자, 둘 중에 진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왼쪽이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신 모델을 저렇게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델을 생성하는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 저런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번 목소리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것이 인공지능인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 중에 가짜 이병헌은 누구였을까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구별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저거는 국내 회사인 타입캐스트에서 공개한 영상이고요. 무료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치게 되면은 AI 성우가 그 텍스트를 정말 사람처럼 읽어주는 거고요. 그 목소리 중에는 유명인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제가 아주 재미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황준원 선생님의 강연을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저도 미래채널의 열렬한 한 팬으로서 미래채널과 우리 황 대표님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채널은 저도 위쪽에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남조선에서 황 대표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멀다고 하면 안 돼요. Hi, I'm Donald Trump. 저도 미래 채널의 팬입니다. 미래 채널은 페이크 뉴스가 아닙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황준원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무료 서비스고요. 5년 뒤, 10년 뒤에 얼마나 더 자연스러워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요, 잘 이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윈도우라든지 유튜브 플랫폼 개발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이뤄내시는 것처럼 도구로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소수만 필요하고요. 앞으로의 사회에서도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건 삼성 산하의 기관인 네온에서 공개한 인공인간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극에 달하고 있죠. 앞으로는 저런 인공인간이 사람 대신에 활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네 사람 중 한 사람만 실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저 여성분만 진짜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저거는 AI 김현욱 아나운서입니다. 자, AI 김현욱 아나운서가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유명한 샘 해밍턴은 영어로 주문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햄버거 주문하시거나 할 때도 저런 AI 사람들이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 얼굴 데이터를 제공한 대가로 비용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텍스트 입력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저건 머니브레인이라는 한국 기업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실제로 LG 헬로비전 그 케이블에 한 코너를 AI 김현욱 아나운서가 맡아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람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활동을 시키는 수도 있지만 아까 보신 대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사람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들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워너킥스라는 무료 어플을 이용해서 증강현실로 신발을 신어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앞으로는 이커머스 분야에서 저런 증강현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경 같은 경우에도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직접 써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 홈쇼핑에서도 진행이 됐어요. 가상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쪽으로 상당히 다양한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실제와 가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이고요. 그것을 구별할 생각조차 안 하는, 어떻게 보자면 포스트 리얼리티, 실제를 넘어선 그 다음 세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가상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생활 시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있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디지털 세계에 있는 뭐 앱이라든지 VR, AR, SNS, 메신저, 3D 모델링, 가상의 플랫폼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겁니다. 기존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영역을 건설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기회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굶어 죽기는 힘들 거예요. 꾸준히 일거리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상세계 건설하시는 일, 그리고 그 안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 그리고 그 가상의 존재를 예쁘게 만드는 일도 사람의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코딩을 배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자신이 각자 좋아하는 일을 잘 갖고 가게 된다면 또 디지털 세계를 건설하는 데 그 일이 쓰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세계에서 UI 같은 거 구성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또 자문을 하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코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 콘텐츠, 유튜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렇게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웹툰을 만들거나 그런 일들 역시도 앞으로는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것은 디지털 가상 세계는 여러분들의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갈 것인가,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죠. 할 거는 많아요. 근데 그 선택권이 너무 많다는 게 사실 우리 시대의 고난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은 AI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AI가 앞으로는 뜹니다. AI가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저는 좀 색다른 얘기 드리려고 해요. 자, 정말로 AI가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위험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품어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생각을 해보죠. 자동화라는 기술은 여러분의 직업을 가져가는 걸까요? 직무를 가져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직무를 가져간다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한 직업 안에 다양한 직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직무 내용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어떤 직업이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동화 기술이 어떤 것을 대체해 갈 수 있는가? 뻔하죠. 반복하는 일, 암기하는 일, 계산하는 일, 그리고 사람이 위험해서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것들을 대체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준비하시는 일에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되면 될수록 전망은 꽤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 다 AI한테 노예처럼 맡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재미난 일들, 창의적인 일들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길러가는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이 자동화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인가요? 싫어하는 일인가요? 아마 다 싫어하는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자동화라는 기술이 인간이 좋아하는 일을 가져간 케이스는 극히 드물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신다면 앞으로 그 일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제가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백종원 씨, 요리 연구가이자 프랜차이즈 사업 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리고 작사가 김이나 씨, 디자이너 황재근 씨, 헤어 디자이너 차홍, 웹툰 작가 이말년 씨, 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 씨, 그리고 스트리트 댄서 제이 블랙,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티 크리에이터 정샘물 씨. 이 직업들을 딱 보셨을 때 지루해 보이는 직업인가요? 아니면 꽤 재밌어 보이는 직업인가요? 꽤나 재밌어 보이는 직업이라는 공통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나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적어 보이나요? 아마 적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난 일,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신다면 대체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직업이 왜 재밌냐? 창의적이고 내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재미난 건데 공교롭게도 그런 역량은 아직까지 AI가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AI 시대, 여러분들은 차별화된 역량을 길러가고 계신지. 근데 포인트는 그거였죠. 내가 하는 일이 자동화로 대체될 직무 내용들인가? 아니면 나는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